이번 시간에는 광물의 특성으로 광물을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서로 다른 개성이 있듯이 광물도 그 광물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여기 정체를 알 수 없는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요? 광물의 특성은 그 광물이 갖는 고유한 성질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면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무게는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있을까요? 이 광물을 이만큼 저울에 올려서 500g이 나왔는데 요만큼 올리니까 100g이 나왔다면 같은 광물인데 무게는 변하죠. 이렇게 변해버리면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길이는 어떨까요? 길이도 같은 광물인데 크기가 작아지니까 변해버리죠. 그래서 길이도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색은 어떨까요? 크기가 변해도 흰색으로 변함이 없죠. 그래서 색은 광물의 특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광물마다 색이 어떠한지 한번 볼까요? 석영은 무색 투명하죠. 장석은 흰색 또는 분홍색을 띠고요. 흑음모는 검은색, 황동석은 노란색, 황철석도 노란색. 황철석은 황과 철이 들어있는데 황이 더 좀 비율적으로 많다 보니까 노란색을 띠고 있습니다. 자철석은 검은색, 철이 다량 들어있다 보니 검은색을 띠게 됩니다. 방해석은 무색 또는 흰색을 띱니다. 가끔 같은 광물인데도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색이 달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색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광물의 특성 중에서 좋은 색입니다. 나뭇가지 조자의 흔적은 자, 나뭇가지의 모양처럼 흔적이 남는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색은 광물을 좋은 판에 긁었을 때 나타나는 광물 가루의 색입니다. 여기에서 좋은 판이라고 하는 것은 찰흙을 간단하게 초벌구이한 도자기 판인데 색이 희고 표면이 거칠어서 광물을 좋은 판에 긁으면 광물 가루의 색이 묻어나게 됩니다. 잠깐 광물의 좋은 색을 볼까요? 석영은 좋은 색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정장석은 흰색, 이 가루 보이죠? 흑음모도 흰색이 나옵니다. 방해석도 흰색이 나오고 있네요. 적철석은 적갈색, 자철석은 검은색이 나오고 있네요. 만약에 이 광물이 방금 화면 중에 나온 광물 중에 하나라면 색과 좋은 색이 흰색이기 때문에 장석 아니면 방해석이라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여기에서 석영은 알 수 없다고 나왔는데 그 이유는 석영은 아예 좋은 판에 긁혀지지가 않습니다. 다음 굵기에서 보겠지만 석영과 좋은 판이 한 판 붙었을 때 석영이 더 단단하다 보니까 긁혀지지가 않아서 가루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더 흑음모는 겉보기 색은 검은색인데 좋은 색은 흰색을 띄었죠. 이것은 흑음모를 확대해서 결정 구조를 보면 이런 육각판상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의 빛이 주로 흡수가 되면서 우리 눈에 검은색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좋은 색은 가루색이다 보니까 긁는 과정의 결정 구조가 부서져 버리고 주로 밝은 색을 띠는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다 보니
흰색 가루의 색을 보이게 되고, 금, 황동석, 황철석은 겉으로 봤을 때 노란색으로 비슷한데 좋은 색은 다릅니다. 금은 노란색, 황동석은 황과 구리동, 구리, 철로 되어 있는데 황이 좀 많이 들어있어서 겉으로 봤을 때의 색은 노란색인데 긁으면 밝은 색을 띠는 황은 좋은 판에 잘 보이지가 않고 어두운 색인 구리와 철이 섞여 있는 녹흑색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황철석은 황이 주로 많아서 겉으로 노란색으로 보이기는 하나 가루색으로 볼 때는 철로 인해서 검은색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색으로 구별이 어려울 때 좋은 색으로 광물을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광물을 구별하는 광물의 특성 세 번째는 바로 굵기입니다. 굵기라고 하는 것은 광물의 단단하고 무른 정도를 말합니다. 보호필름이 없는 핸드폰을 갖고 놀다가 모래의 액정이 긁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모래 속에 들어있는 석영이 유리보다 단단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광물이 단단한가를 알고 싶다면 서로 긁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남는 광물이 무르다는 증거가 됩니다. 여기에서 방해석의 상처, 즉 긁힌 흔적이 남았으니까 더 무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아하. 광물의 굵기 정도를 수치화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독일의 광물학자 모스입니다. 10개의 광물의 값을 매겨놔서 이것을 이용하면 모르는 광물의 굵기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광물의 굵기를 알고 싶을 때 10개의 광물에 차근차근 긁어보는 거죠. 활석과 긁었더니 활석에는 상처가 남았는데 이 광물에는 남지 않았다면 굵기가 1보다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석고와 긁었을 때 석고에도 상처가 나고 이 광물은 상처가 남지 않았다면 2보다도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3번 방해석에 긁었더니 방해석에도 긁히고 이 광물에도 긁혔다면 이 광물은 방해석이 됩니다. 같은 광물끼리 싸우면 서로 상처가 남습니다. 이렇게 굵기계를 이용해서 모르는 광물의 굵기의 값을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굵기계를 이용하면 우리 주변의 물질의 굵기의 값도 알아낼 수 있어요. 못으로 긁었을 때 형석은 상처가 남고 인회석은 남지 않았다면 못의 굵기는 4.5가 됩니다. 그래서 4.5인 못과 6인 유리를 긁어보면 유리는 멀쩡하고 못에는 잘 보면 상처가 남습니다. 그리고 6.5인 좋은 판을 7인 석영으로 긁으면 석영은 멀쩡해서 가루가 남질 않고 좋은 판에만 상처, 긁힌 흔적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인데 지구상에 존재하는 광물 중에 가장 굵기의 값이 큽니다. 다이아몬드는 구하기도 힘들지만 어떤 것으로 긁었을 때 상처가 남지 않기 때문에 그 가치가 올라갑니다. 하지만 망치로 내리치면 깨집니다. 다이아몬드는 굵기의 값이 큰 것이지 강도가 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굵기와 강도를 잠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굵기는 경도와 같은 말입니다. 단단할 경자를 쓰는데요. 굵기가 단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단단하다기보다는 표면이 주로 단단한 경우이기 때문에 긁어봤을 때 잘 긁히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유리를 철못으로 긁어도 상처가 나지 않는 건 유리의 경도가 크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커터칼 같은 걸로 핸드폰을 막 긁어내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칼의 경우는 합금인 상태이기 때문에 철보다 경도가 더 올라가서 핸드폰이 망가질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핸드폰 유리를 망치로 내리치면 쉽게 깨질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내리쳤을 때 견디는 정도, 이것을 강할 강자를 써서 강도라고 합니다. 유리는 전체적으로 강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내리치면 못보다 쉽게 깨집니다. 하지만 못을 내리치면 못은 거의 멀쩡하죠. 강도로 따지면 유리보다 못이 더 강도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경도와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생활 안에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물의 특성 네 번째는 염산 반응이 되겠습니다. 이 광물이 정말로 방해성이라면 염산을 떨어뜨렸을 때 거품이 일어나게 됩니다. 방해석의 성분이 탄산칼슘이다 보니까 탄산칼슘과 염산이 반응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거품의 실체는 이산화탄소가 됩니다. 이렇게 거품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광물은 방해성이라는 것을 알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석영과 방해성이 좀 비슷해 보이는데 염산 반응을 해보면 석영에서는 염산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데 방해석에서는 염산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구별해낼 수 있습니다. 방해석은 광물인데 광물이 모이면 암석이 되죠. 암석 중에 염산을 떨어뜨리면 거품이 나는 암석, 석회암 기억이 납니까? 이 석회암이 열과 압력을 받으면 만들어지는 대리암, 이 두 암석 모두 방해석이라고 하는 광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모두 다 탄산칼슘 성분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염산을 떨어뜨리게 되면 모두 다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게 됩니다. 광물의 특성 다섯 번째는 자성입니다. 광물이 자석의 성질을 띄어서 금속이 달라붙는 성질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방해석은 금속이 이렇게 달라붙지 않습니다. 적철석도 달라붙지 않죠. 그런데 자철석은 이렇게 달라붙습니다. 자철석은 철 성분이 다량 들어있다 보니까 금속이 붙는데 이러한 자성을 이용하게 되면 자철석을 구별해낼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광물의 특성 5가지, 색, 좋은 색, 붓기, 염산 반응, 자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